그러면 다음 주는 시험 기간이니까 시험 기간 특집 같은 느낌으로 해가지고 일단 여러분 우리 수업 4시간 수업 듣느라 다른 과목 시험 점수 제대로 잘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일단 다음 주는 전원 출석으로 간주를 할게요. 근데 수업을 하긴 할 겁니다. 오시려면 오시든가 알아서 하시고 저는 다음 주 내용 준비해서 진행할 거고 여러분이 이제 본인한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앉아갖고 시험 공부하셔도 됩니다. 수요일 시험 뭐 봅니까? 알았어요. 부끄러워서 얘기 못하는 그런 수업을 듣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해두고 우리가 지난주는 놀았죠. 지난주는 추석 연휴 열심히 여기저기 다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지난주에 우리가 투표를 한 다음에 지지난주에 과제를 출제하는 게 낫냐 아니냐 했는데 우리 수업용 톡방에서 투표한 결과 과제를 내라가 다수 의견이라서 우리는 6주차 수업 자료 그러니까 5-2 수업 자료를 쿨하게 지난 학기 걸로 재탕을 하는 걸로 하고 여유 시간에 이제 6주차 자료를 들고 와가지고 우리 스택이랑 큐 가장 기초적인 자료 구조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걔네들에 대한 C++ 구현체를 같이 만드는 거를 과제로 지금 출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 제가 올라오면서 보니까 현재 9명인가 제출을 한 것 같아 보였어요. 우리가 지금 약 40명 정도 있는데 한 20% 정도가 제출한 거죠. 그렇게 지금 제출한 상태고 아마 제 현재 예상이 맞다면 오늘 수업 끝나고 조금 여유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맞닥뜨린 과제 남바원 도움이 필요하다라면 조금 이따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다음 주에도 그게 가능하니까 오늘은 그냥 쿨하게 집에 가고 다음 주에 굳이 오셔가지고 과제 도움 받고 가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가 가장 간단한 자료 구조 그래서 마이스택 해가지고 구조체 정의했다가 그 각각 멤버 함수들에 대한 함수 정의 직접 한번 작성해보고 일단 마이스택 같은 경우는 내용물까지 우리가 살짝 구성을 같이 해봤어요.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std move라는 거 열심히 써서 그 막 소유권인가 뭔가 하는 거를 양도를 받네 주네 뭐 그런 얘기가 살짝 튀어나왔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걔네들은 이번 한 학기 내내 여러분이 쓰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걔네를 붙여야 되는데 안 붙이는 상황 등등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제 코드가 적절한 타이밍에 여러분들한테 이 좀 느낌이 쎄한데와 같이 한국말로 안내 메시지를 출력할 수도 있게끔 지금 마련을 해뒀으니까 여러분이 그 가이드를 받고 한번 직접 요 C++ 동네에 자료 구조랑 관련한 코드를 작성해보는 그 엘리먼트들의 인권을 생각해 가면서 함부로 부적절한 사상자를 발생시키지 않아 가면서 코드를 작성하는 연습을 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이스택 영상 보고 같이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거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살짝 고쳐서 함수 이름 고치고 내용을 살짝 추가해 가서 myQ에 대한 구조체 정의 완성한 다음에 테스트 돌려서 제출 가능이 뜨면 제출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과제도 그랑 비슷한 느낌으로 출제를 하려고 하고 있고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Priority Queue라고 해갖고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Q가 적혀 있어요. 그런데 Priority라는 접두사가 붙어 있는 겁니다. Priority 무슨 뜻입니까? Prior, Prime 하면은 뭔가 되게 인종차별 같은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누구를 먼저 보내고 누구를 그렇지 않는다. 그런 뭔가 어떤 기준에 맞춰서 더 우월한 친구를 더 선호를 한다라든가 그런 느낌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단어가 Q에다가 접두사로 붙어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에 대한 얘기를 살짝 진행해보고 이런 거 만약에 필요하다면 쓸 수도 있겠구나 와 같이 고개 끄덕거려 보시고 그걸 이제 과제 넘버 2에서 저거에 대한 구조체 정의를 적는 거를 해본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스타트 해볼게요. 자, 그래서 얘도 Q의 일종이에요. 달리 말하면 인Q, DQ, 그 다음에 프론트를 볼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렇긴 한데 이 친구는 봐봐요. 원래 그냥 Q는 인Q 하면은 맨 뒤에다 놓고 DQ 하거나 프론트 하면 맨 앞에 있는 거를 보여주거나 걔를 꺼내거나 하는 친구였잖아요. 근데 얘는 프론트나 DQ를 할 때마다 현재 담겨있는 Q에 담겨있는 엘리먼트들 중에 가장 우월한 거를 우리한테 레퍼런스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우월한 거를 꺼내주는 느낌으로 동작을 하는 프라이어리티 큐라는 친구를 같이 구경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에 대한 C++ 코드를 같이 작성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홈워크 2.zip 올라가 있었는데 제가 오타를 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살짝 고쳐가지고 다시 올렸습니다. MK2 해가지고 올려놨으니까 그거 살짝 다운로드해서 본인의 환경에 비주얼 스튜디오라든가 등등에 추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해서 조금 이따 같이 구경할 예정이니까 파일들을 살짝 열어둔 채로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제가 이거 과제 코드 준비는 제정신일 때 했으니까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ADT Abstract Data Type 먼저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의 Priority Queue는 어떤 오퍼레이션을 제공해야 됩니다. 걔네들은 나중에 호출하면 이런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먼저 살짝 구경을 해볼 겁니다. 그렇긴 한데 우리 프라이어리티 큐도 결국은 큐의 일종이란 말이에요. 오퍼레이션은 일반 큐랑 동일하게 제공을 할 거예요. 다만 걔네들의 구체적인 작업, 시멘틱이 여기 살짝 등장한 우월한 거를 먼저 보여주거나 꺼내주도록 차이점이 지금 들어가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DT 확인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자료 구조를 그래서 구체화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엘리먼트들을 다루기는 할 건데 어떤 식으로 담아놨다가 나중에 선택적으로 꺼내서 쓸 거냐를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 바이너리 힙이라는 잘 모르겠지만 중간 재료 하나를 이 시점에 살짝 도입을 해서 프라이어리티 큐에 구현체를 같이 작성을 해본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오늘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구현체 작성 시작할 거고 등등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스타트 해볼게요. 자,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ADT부터 바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인큐를 할 수 있고 DQ를 할 수 있고 프론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인큐랑 DQ는 modifying operation이고 프론트는 쿼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인큐는 현재 프라이어리티 큐에다가 덩어리 하나에다가 컨테이너 하나에다가 새로운 엘리먼트 내가 원하는 걸 추가할 수 있게 제공하는 오퍼레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DQ는 이제 그거에 반대되는 거긴 한데 프라이어리티 큐에 담기는 엘리먼트들 중에 가장 우월한 거를 꺼내는 친구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프론트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맨 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먼저 집어넣었던 거를 DQ를 해주는 게 아니라 프론트에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담겨있는 애들 중에 가장 우월한 거를 골라가지고 제거를 한다라든가 리턴을 하도록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우월하다라는 건 무엇이냐? 슈프리머시, 아무튼 도미네이트 막 그런 느낌의 무서운 단어들이 떠오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월하다라는 게 뭘까요? 그거는 이제 프라이어리티 큐 우리가 만든 자료 구조를 실제로 사용하는 저 사람이 결정할 수도 있게끔 우리가 여지를 남겨둘까 하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 동네에 있는 템플릿인가 뭔가 하는 개념을 슬슬 도입할 타이밍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저랑 같이 해볼 거고 일단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으니까 도전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 벡터 쓸 때 꺽쇠 열고 닫고 한 다음에 이건 인트 다루기 위한 벡터야, 이거는 더블 다루기 위한 벡터야, 여러분이 그때그때 고를 수가 있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이 프라이어리티 큐는 작은 애가 우월하다라고 내부적으로 다루는 친구야, 큰 애가 우월하다라고 내부적으로 다루는 친구야를 나중에 우리의 프라이어리티 큐를 실제로 사용하는 저 사람이 다른 프로그래머가 고를 수 있게 만드는 거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벡터 만드신 분들도 우리가 직접 무슨 형식 값을 다루기 위한 벡터인지를 고를 수 있게끔 여지를 남겨두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그래서 우월하다라는 거를 계속 강조를 해서 슬라이드에 적어두기는 할 건데, 뭐 일단은 평소에는 여러분 그 컴퓨터는 숫자들을 다루는 기계고 기본적으로 뭐 사전순이라든가 번호 순서대로라든가 하면은 보통은 번호표 같은 거 뽑으면 숫자가 작은 사람이 먼저 서비스를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월하다라고 적혀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작은 게 이긴다라는 규칙이 적용돼 있다라고 생각하고 슬라이드 내용을 구경하셔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큰 친구가 이기는 버전을
고를 수도 있게 만들어 둔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 정도로 해두고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지난 수업 시간에 봤었던 일반적인 큐랑 다르게 이제는 담는 순서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우월한 애를 가장 마지막에 인큐를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인큐한 다음 시점에 DQ를 호출하면 가장 마지막에 담았던 애를 꺼내줘야 됩니다. Q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걔를 지금 가장 처음 담았냐, 중간에 담았냐, 마지막에 담았냐는 이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를 들면 똑같은, 그러니까 동등한 값을 지니는 그런 엘리먼트들을 여러 개를 인큐를 하면 그때는 좀 얘기가 복잡해질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우리 수업에서는 그런 케이스는 크게 고려하지 않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점을 감안해서 일단은 우리가 전반부니까 그 구현체의 주재료로, 자료구조 구체화하기 위한 주재료로 배열을 쓴다고 상정하고, 이런 프라이어리티 큐 자료구조를 어떤 느낌으로 구체화를 할 건지 살짝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구체화 준비해요. 자, 아직은 뭐 C++ 컨테이너 막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한번 구경해 봅시다. 아직은 여전히 이론의 영역에 발을 담궈 둔 채로, 자, 우리가 재료로 배열을 사용할 거예요. 길이가 고정되어 있는 채로 담았다가 꺼내가지고 던져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오퍼레이션들의 세부 동작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보고 그림 쬐끔 그려가면서 여러분과의 공감대를 살짝 형성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예시로 지금 보시는 순서대로 3, 1, 5, 4, 2, 6, 0, 7 순서대로 인큐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봐봐요. 우리는 지금 미리 8칸 준비해 두면 되는 거잖아요. 배열 8칸짜리 배열 준비해 두면 되는 거잖아요. 그 얼로케이터인가 뭔가 지난 시간에 써봤잖아요. 자, 이제는 더 이상 담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인큐할 때마다 어차피 다음에 DQ하면 가장 우월한 애를 DQ를 꺼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가장 우월한 애가 0번째 칸에 담겨 있게끔, 그 다음에 그 다음 순위인 친구가 1번째 칸에 담겨 있게끔과 같은 느낌으로 지금 새로 인큐하는 이 엘리먼트가 어디에 담겨야 될지를 그때그때 능동적으로 골라가면서 적절한 자리에 새로운 엘리먼트를 자리를 잡아주는 방법을 일단 먼저 고려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31542607이잖아요. 처음에 3 한 글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 3 순서대로 담는 겁니다. 그 다음에 5 들어왔으니까 1, 3,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4가 들어오니까 1, 3, 4, 5가 될 거고, 이런 느낌으로. 항상 이제까지는 뭐 푸시한다, 인큐한다 라면은 배열의 맨 뒤에다가 추가를 했어요. 손쉽게 추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어차피 나중에 DQ할 때 순서대로, 그러니까 요 우월한 순서대로 DQ를 한다라는 걸 감안을 해서 인큐를 조금 더 복잡하게 우리가 짜두자 이거예요. 그래서 미리 인큐할 때 잘 준비를 해두면 저 사람한테 좀 더 쉽게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게 현재 프라이어리티 큐의 기본적인 저 사람이 요구하고 있는 오퍼레이션일 테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일단 오른쪽 위에다가 별표를 찍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우리 수업에서 설명한 적 있습니까?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pdf 파일 딱 열었을 때 맨 첫 번째 슬라이드 오른쪽 위에 별표 쳐져 있으면 그 .pdf 파일에서만 소개하는 내용은 절대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에 갑자기 별표를 쳐놓으면 요 슬라이드에서만 등장하는 건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얘는 지금 일종의 예시로 드는 좀 극단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 굳이 이게 중요한 개념이다 막 그렇게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다양한 상상을 한번 해보고 에반데 저거보단 좀 더 나은 게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같이 만들어 보고자 하는 좀 더 그럴싸한 버전을 연결을 해보려고 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까 전 8개 엘리먼트를 전부 다 인큐를 하면 이 친구는 이런 느낌으로 말 그대로 순서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0번째 칸에 0등, 1번째 칸에 1등, 2번째 칸에 2등 같은 느낌으로 담겨 있게 되는 겁니다. 소위 정렬을 인큐할 때마다 미리 해둔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잘 담아둔다면, 인큐할 때 엘리먼트들을 순서대로 잘 담아둔다면, 그러면 장점이 뭐냐?
프론트를 우리가 짜기가 엄청 쉬워요. 마이스택, 마이큐 할 때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마이스택 생각해보면 항상 맨 뒤에 있는 거 꺼내주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죠? 탑 호출한다고 치면. 그 다음에 프론트도 비슷한 느낌으로 우리는 몇 번째 거 저 사람한테 리턴하면 된다. 정확하게 바로 알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프론트 호출하면 8개 중에 가장 우월한 애를 리턴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가장 우월한 애는 반드시 0번째 칸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리턴 데이터 대괄호 0 같은 느낌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지금 배열을 재료로 쓰고 있고 그 배열의 크기, 달리 말하면 프라이어리티 큐의 크기가 고정돼 있다라는 걸 전제한다라면 DQ하는 것도 엄청나게 간단합니다. 그냥 0번째 자리에 있는 거 꺼내주고 그러면 다음번에 이거 주면 돼요, 이거 주면 돼요, 이거 주면 돼요와 같은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myQ 구조치 정의 적는 게 과제 넘버 1이잖아요. 그거 살짝 시도해 보면 추가적인 선언 적어가면서 도전해 보시면 저 DQ 마이큐랑 동등한 느낌으로 진행하면 되겠구나와 같이 바로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요 더 복잡하게 맨 처음에 잘 순서대로 담아두자라고 첫 번째 방법을 소개를 하는데 그 잘 담아주기 위한 방법이 엄청나게 귀찮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현재 목표가 배열의 0번째 칸에 0등, 1번째 칸에 1등 등등이 오도록 잘 나열해서 담아두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친구가 예를 들면 2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 친구는 이제 여기 들어가 있어야 돼요. 5는 이제 한 칸 뒤로 가야 되고 3이 이제 한 칸 뒤로 가야 되고 그렇게 빈 공간을 중간에 하나 창출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 엘리먼트를 밀어 넣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원래 일반적인 큐는 그냥 맨 뒤에다가 컨스트럭터 하기만 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뭔가 좀 빡칠 것 같아요. 제일 심각한 경우가 이거죠. 1, 3, 5 3개가 들어있을 때 예를 들면 지금 0이 들어온다라든가 하면 그럼 이제 모든 애들을 해집어서 원래 0등이었던 애 1등, 1등이었던 애 2등 이런 식으로 다 해집은 다음에 이렇게 빈 공간 창출한 여기다가 0을 담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엘리먼트가 10개 들어있다면 10명이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0등이 등장을 했다라면요. 대충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먼트들 미리 잘 나열해 둬야 되기 때문에 인큐 하는 동안 컴페어도 여러 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리 옮기기에 해당하는 스왑도 꽤나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봐봐요. 우리는 지금 저 사람이 프론트를 호출하거나 DQ를 호출할 때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죠? 따라서 저 사람이 DQ하기 전에 DQ를 호출하기 전에 프론트를 호출하기 전까지만 미리 잘 순서대로 나열을 해두면 됩니다. 그래서 뭐 천천히 해도 상관없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게 여러분 벡터를 본인이 쓸 때 뭐 벡터 만드신 분들이 아 저 사람은 무조건 한 번 인플레이스 하고 한 번 지우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오퍼레이션들을 사용을 할 거야와 같이 상정을 해가지고 만들어 두시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프라이어리티 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어쩔 때는 3번 인큐하고 2번 DQ할 수도 있어요. 어쩔 때는 한 번 인큐하고 한 번 DQ하고 한 번 인큐하고 2번 DQ해서 터지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언제 어떤 오퍼레이션을 어떤 순서대로 서비스를 제공을 받을지 우리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별 수 없이 매번 인큐 작업이 끝날 때마다 지금 큐에 담겨 있는 엘리먼트들이 반드시 순서대로 잘 나열돼서 담겨 있게끔 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다음번에 또 인큐를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지 않고 다음번에 바로 DQ를 호출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대충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인큐를 더 복잡하게 하면 장점이 확실히 있긴 하지만 걔가 진짜로 매번 인큐할 때마다 귀찮은 작업들을 꽤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 첫 번째 방법을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납득을 한 셈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생각해봐요. 자, 일반적인 큐랑 다르게 프라이어리티 큐는 오퍼레이션은 똑같은 걸 제공하는데 더 고급화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급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키보드를 더 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구 중괄호 안에다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장들 등등을 작성을 하냐의 이슈라 보시면 돼요. 뭐를 더 무겁게 만들 거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 오퍼레이션이 3개인데 일단은 프론트는 쿼리 오퍼레이션이니까 일단 걔는 그러려니 하고 인큐랑 디큐를 일단 생각을 해본다 하면 이 첫 번째 방법은 인큐를 처음부터 잘 해두자 라고 가져간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얘가 좀 에반데 싶으면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DQ를 좀 더 복잡하게 하는 거를 고려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인Q는 기존 버전이랑 똑같이 그냥 맨 뒤에다가 추가를 할 거예요. 그리고 매번 인Q 내지는 DQ를 할 때마다 지금 제일 우월한 애는 3이에요. 그 다음 1 들어왔어요. 지금 이제 우월한 애는 1이 됐어요와 같이 바로 다음에 DQ를 할 때는 저 사람한테 몇 번째 엘리먼트를 주면 되냐에 해당하는 인덱스 값을 따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얘는 뭐 인큐에서 컴페어 한 번 정도만 추가하면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으니까 인큐는 그렇게까지 복잡하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DQ 할 때는 일단은 저 사람한테 이번 지금 담겨있는 애들 중에 가장 우월한 애를 날려버리는 거는 지금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프론트도 바로 한 방에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8개가 담겨 있는 상황에서 DQ를 한번 호출하면 이젠 지금은 0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추가로 해야 되는 게 저 사람이 이 다음에 또 인Q를 할 수도 있긴 하지만 DQ를 두 번째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두 번째로 DQ 할 때는 이제 원래 1등이었고 이제는 0등이 된 그 친구를 우리가 꺼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DQ 할 때마다 원래 0등이 날라갔으면 이제 새로운 0등은 누가 될 것이냐를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그걸 찾아내는 방법은 우리는 지금 그래 0 하나 날렸다 칩시다. 걔 말고 다른 애들이 무슨 숫자가 어디에 담겨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스타트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모든 애들을 다 검사를 해가지고 니네 중에 가장 우월한 애가 누구니를 열심히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컴페어를 엄청 많이 n에 비례하는 만큼 해야 될 것 같다고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0등만 기록을 해두는 게 아니라 0등이랑 1등 두 개를 기록해두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또 3번 연속으로 DQ를 하면 또다시 털리는 겁니다. 언젠가는 지금 DQ는 대종말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제 0등부터 n-1등까지를 다 미리 인덱스 값을 담아둔다. 그러면 이제 진짜로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커지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될 거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큐를 간단하게 짜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라이어리티 큐로서의 목표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대편에 해당하는 DQ를 복잡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을 거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자 봐봐요. 자 여기서의 인큐는 결과적으로 맨 앞에다가 새로운 친구를 밀어 넣어야 된다라면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하나 뒤로 보내고 하나 뒤로 보내고 하나 뒤로 보내고 들어있는 개수만큼 추가적인 컴페어 내지는 수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쩔 때는 이제 여기 갑자기 7 들어왔다. 그러면 컴페어는 한 번만 해도 되고 수합은 0번 해도 되는 그런 개꿀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기는 해요. 따라서 이런 버전 첫 번째 방법에서의 인큐는 아마도 우리가 그 어심토틱 노테이션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친구는 크리티컬이 뜨면 한 번만에 끝낼 수도 있어요. 컴페어 한 번으로. 근데 그렇지 않다라면 최대 n번까지 컴페어하고 수합을 해야 되는 엄청 복잡한 친구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지금 과제 넘버1에서 만들고 있는 myQ 생각해 봅시다. 길이가 고정돼 있고 아무튼 넘치지 않는다라고 상정하면 그 친구는 inQ가 그 친구는 세타 1이에요. 지금 그냥 엔드 번째에 담고 뿔뿔 하면 되는 겁니다. 스택도 마찬가지였죠. 마이 스택도 마찬가지였고 마이큐도 비슷한 느낌으로 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컨스탄트 타임 걸리던 게 갑자기 n에 정비례하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엄청나게 무거워진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그렇게 해놨다 보니까 DQ하는 거는 그래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순서대로 잘 담아놨으니까요. 반면 이제 DQ를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맨 뒤에다가 그냥 인Q를 할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Q랑 동등한 느낌으로. 인Q는 여전히 세타 1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DQ를 할 때 얘를 날려버리면 이걸 이제 왼쪽으로 당겨줘야 되고 여기 있는 애들 중에 가장 우월한 애가 1번이구나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찾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모든 애들이 다 싸움을 붙어보는 거예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는 DQ가 이제 세타 n과 같은, 원래는 DQ가 세타 1이었는데 일반적인 Q는 그거를 세타 n이라는 엄청나게 무거운 비례하는 수준으로 가져가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은 한쪽의 무게를 극단적으로 싣는 겁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리고 뭔가 좀 에방대라고 느낀다라면 세 번째 방법을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둘 다 복잡하게 만들 건데 조금만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둘 다 세타 1을 유지하도록 하는 건 아마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프라이어리티 큐 자체의 목표가 되게 복잡한 목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요 프라이어리티 큐, 뭐 한국말로 하면 우선순위 큐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큐 여러분 어디서 자주 들어봤습니까? 그 수강 신청 시스템이나 그 롤 이제 그 시작하기 버튼 누르면 대기열이 돌잖아요. 그걸 큐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하는 건데, 자, 굳이 이런 프라이어리티 큐 내지는 그냥 큐를 도입하는 상황은 보통은 언제 몇 명이 들어올지, 그 다음에 몇 명이 나가게 될지, 언제 나가게 될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도 적당히 기준에 맞춰서 지금 들어온 일종의 요청들을 줄을 세워놓고 차근차근 처리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도입을 해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인큐 한 번, 무조건 DQ 한 번 호출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면 사실은 프라이어리티 큐 자체를 우리가 도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엘리먼트가 하나가 들어오고 무조건 엘리먼트 하나를 날려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아예 배열 같은 개념이 필요 없는, 자료 구조 자체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변수 하나 선언 적어두고 쓰면 되는 거예요. 걷다가 담았다가 나중에 들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굳이 이런 자료 구조를 도입해서 내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는 지금 몇 명이 한꺼번에 들어올지 몰라요. 몇 명이 한꺼번에 나갈지, 그리고 언제 나갈지 같은 것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도 뭔가 1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서 그럴 거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항상 n번 인큐를 하고 그 다음에 n번 DQ를 할 거다, 이런 일종의 패턴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는 이제 매번 인큐할 때마다 뭔가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인큐를 다 마친 다음에 여기까지 그냥 쌓아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인큐가 끝나는 시점에 드디어 이제 다음번부터는 DQ 할 거니까, 사람들 빠져나갈 거니까 그때 이제 싹 한번 정렬을 해두고 이 이후에 계속 발생하는 DQ에 대비를 하는 식으로 우리가 좀 더 그럴싸하게, 좀 더 편하게, 수월하게 저 사람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프라이어리티 큐는, 우리의 자료 구조는 일반적으로 저 사람이 어떤 오퍼레이션을 어떤 순서대로 몇 번 호출할지를 전혀 감 잡지 않은 상태로 아무 때나 아무 오퍼레이션이나 호출해도 본인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지금 연관되어 있는 오퍼레이션이 여러 개가 있다. 지금 같은 경우 인큐랑 DQ가 문제란 말이에요. 프론트는 쿼리니까요. 이 두 오퍼레이션의 성능을 둘 다 적당히, 너무 느리지는 않게, 둘 다 적당히 느리게 균형 있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선택하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까? 한쪽은 컨스탄트 타임, 한쪽은 세타 n, 막 그딴 식으로 걸린다. 그럼 사람들이 그거 별로 안 좋아한다 이거예요. 둘 다 n보다는 작고 1보다는 큰, 그래서 우리 살짝 본 적 있는 그 LGN 같은 느낌의 양쪽 다 로그 스케일로 우리가 인큐랑 DQ랑 해줄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구성을 한다라면 저 사람이 뭐 언제 호출하든 로그 시간밖에 안 걸리니까 뭐 자유롭게 써야지와 같이 편하게 우리의 구현체를 쓸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요 우선순위 큐인가 뭔가를 만들 때 보통 가장 대중적으로 도입을 해서 사용하는 보편적인 재료인 바이너리 힙이라는 친구를 들고 와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바이너리 힙입니다. 일단 힙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습니까? HEAP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자주 들어볼 만한 단어는 아니기는 하죠. 바이너리는 들어본 적 있습니까? 바이너리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이진의 막 그런 느낌의 형용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헥사디시멀, 디시멀,
뭐 그런 거 있고 등등. 그다음에 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코어 같은 거 부를 때 듀얼 코어, 쿼드 코어 막 그런 접두사들도 본 적 있을 거고. 아무튼 바이너리는 그래서 뭔가 이 두 개 세트로 내지는 양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눠서 뭔가를 다룬다 뭐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가 아니라 두 개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두 개 단위로 뭔가를 하는 힙의 일종이다라고 여러분이 일단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요 힙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그거의 바이너리 에디션에 해당하는 바이너리 힙을 살짝 구경하는 식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힙입니다. 힙도 역시나 자료 구조의 일종이에요. 따라서 어떤 힙 안에는 엘리먼트가 여러 개 들어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힙은 담겨있는 모든 엘리먼트들에 대해서 여기 적혀있는 속성을 영어로는 프로퍼티를 유지하고 있는 거를 말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복잡하게 설명을 했는데 어떤 엘리먼트 한 친구 C라는 친구가 있고 그 친구의 부모라고 할 수 있겠죠. 페런트에 해당하는 P가 최대 하나가 존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힙 안에 엘리먼트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있다 칩시다. 일종의 집합 안에. 그 중에 한 명한테 너 지금 부모가 어딨니? 라고 물어보면 이 힙 안에 다른 애 한 명을 불러가지고 얘가 제 부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어떤 친구한테 너 부모가 어딨니? 라고 물어보면 지금 이 힙 안에는 저의 부모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속성이 지금 모든 엘리먼트들에 대해서 동등하게 유지되고 있는 거를 힙이라고 부른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속성 자체, 어떤 엘리먼트 자체, 내용물 구성되어 있는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걔의 부모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최대 하나가 존재한다라는 이러한 속성 자체를 힙 프로퍼티라고 부릅니다. 이 힙 네 글자에 그런 뉘앙스가 아마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자료 구조긴 한데 뭔가 뭐 마이인티저 오브젝트라든가 그런 거를 여러 개를 담기 위한 자료 구조긴 한데 이런 식으로 엘리먼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프로퍼티를 부여해 가면서 엘리먼트들을 내부적으로 다루는 그런 자료 구조들은 그 엘리먼트 하나하나를 보통 노드라는 네 글자 단어로 통칭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요 차일드가 있고 페런트가 있다고 치면 이 친구는 차일드 노드라고 부를 수 있고 얘 부모 노드에 해당하는 누군가를 얘의 페런트 노드라고 부를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엘리먼트라는 표현보다는 이런 상황에서는 노드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더 자주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강조했듯이 어떤 노드에 대한 페런트 노드는 최대 하나 존재하는 거예요. 따라서 0명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돌아가셨어요 라고 얘기를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자 내가 지금 어떤 노드예요. 근데 다른 어떤 친구가 나를 부모랍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그래도 됩니다. 지 맘이죠. 그 다음에 나를 부모라고 말하는 다른 노드, 달리 말하면 나의 차일드 노드는 아무도 없을 수도 있고 또는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습니다. 0개 이상일 수 있어요. 일단은 기본적인 힙은 거기에 대해서는 제약 조건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다루는 요 속성, 요 프로퍼티는 차일드에서 페런트 방향으로 성립하는 그런 느낌의 관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자식이 여러 명 있어도 돼요. 0명 있어도 되고 1명 있어도 되고 여러 명 있어도 됩니다. 근데 내 부모는 없거나 한 명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여럿이면 안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봐봐요. 작은 게 이긴다라는 걸 가정을 했을 때 잠깐만요. 제가 지금 빠뜨린 게 있나? 작은 게 이긴다라는 걸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조금 있다가 예시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해가지고 표현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 노드들 예시가 현재까지 있는 친구들이 하나의 힙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이 살짝 판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봐봐요. 지금 여기는 노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엘리먼트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요 한 명밖에 없는 이 전체를 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힙 프로퍼티는 이거였어요. 모든 노드에 대해서 걔의 부모 노드는 0명 또는 1명 존재한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일단 작은 게 이긴다라는 걸 가정하고 있기는 한데 뭐 이거는 일단 그러려니 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 봐봐요. 여긴 노드가 1명 있어요. 걔는 지금 부모 노드가 0명 있어요. 그럼 상관없는 거잖아요. 1명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여긴 지금 힙 프로퍼티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유효한 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몇 걸 추가를 해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자, 얘는 이제 지금 1에서 2 방향으로 제가 화살표를 그었어요. 일단은 방금 전에 제가 화살표 거꾸로 긋기는 했는데 우리 수업에서는 패런트에서 차일드 방향으로 화살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업마다 차일드에서 패런트로 올라가는 느낌으로 화살표를 그릴 때도 있고 그 반대 방향으로 그리는 동네도 있을 거예요. 일단은 우리 자료구조 및 실습 수업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1노드의 부모 노드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노드의 부모 노드는 1노드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2개짜리 이 덩어리는 힙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나요? 힙 프로퍼티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죠? 되고 있죠?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요. 만약에 화살표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위에 있는 친구가 부모다. 아래에 있는 친구가 자식들이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몇 개를 더 추가를 해봅시다. 하나를 더 추가를 했어요. 자, 지금은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죠? 힙 프로퍼티는 자식에서 부모 방향으로 형성되는 관계예요. 모든 노드들의 부모 노드가 0개 또는 1개냐. 그래서 0개, 1개, 1개 이렇게 있으니까 0개, 1개, 1개 있으니까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어떨까요? 이 4개짜리 덩어리는 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있죠. 그렇죠? 0개, 0개, 그 다음에 하나인 겁니다. 여전히 요 4개짜리 덩어리도 하나의 힙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느낌으로 좀 더 많이 넣어봤어요. 그래서 얘 부모 3이에요. 얘네 셋의 부모 각각 5예요. 1명입니다. 그다음에 얘 부모 없고예요. 따라서 모든 애들의 부모 노드가 0개 또는 1개가 유지가 되니까 여전히 유효한 힙이다라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예를 들면 이런 방향으로 화살표를 끊는다라면 여기서부터 이제 힙 프로퍼티가 깨진다라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7의 부모 노드가 지금 2명이 되는 겁니다. 뭐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아빠 엄마 같은 느낌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이런 친구가 1명이라도 들어있으면 이제는 얘는 유효한 힙이 아니다. 내지는 힙이 깨졌다. 힙 프로퍼티가 깨졌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부지부식간에 추가로 이거를 다루고 있어요. 봐봐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란 얘기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여기는 이제 작은 게 이긴다. 그러니까 작은 친구가 우월하다라고 하고 있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항상 나의 부모는 나보다 우월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지금 화살표를 긋고 있다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얘는 이제 정하기 나름인데 우리가 지금 프라이어리티 큐를 만들기 위해서 힙인가 뭔가를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조금 이따 이런 규칙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가져가게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 경우에는 저 7노드에 패런트 노드가 2개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깨졌다라 말할 수 있어요. 이전까지는 전부 다 유효한 힙이었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쯤 오면 여러분이 궁금증을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란 거지 싶으면 정상입니다. 자, 봐봐요. 이런 식으로 들어있다 이거예요. 이걸 어디다 써먹습니까? 화살표가 지들 마음대로 지금 그어 놓은 거잖아요. 어떤 애들은 지금 얘 혼자 살고 있어요. 여긴 지금 4인 가족입니다. 여긴 지금 할아버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조부모, 부모, 그 다음에 손자, 손녀가 있는 거예요. 분단된 조국의 현실 같은 느낌이잖아요. 전혀 그 프라이어리티 큐랑 1도 상관없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면 정상이에요. 달리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살짝 짚어본 저 힙 프로퍼티를 유지한다라는 것만으로는 그다지 우리가 의미 있는 뭔가를 효과를 발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런 되게 제네럴한
오리지널 힙을 쓰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속성을 더 부여하는 다른 에디션, 새로운 좀 더 복잡한 에디션의 힙을 써서 이런저런 목표를 달성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같이 구경해 볼 바이너리 힙 역시나 그런 힙 프로퍼티에 더해서 추가적인 조건을 적용하는 여러 에디션들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너리 힙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너리 힙이에요. 바이너리 힙은 힙의 일종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뭔가 설명이 복잡해요. 담겨있는 노드들이 하나의 컴플리트 바이너리 트리를 이루면서 또한 힙 프로퍼티를 유지하고 있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자 봐봐요. 일단은 한 덩어리다라는 게 지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컴플리트래요. 컴플리트가 무슨 뜻입니까? 완성 막 그런 거잖아요. 완성된, 그 다음에 바이너리, 얘는 이제 2개짜리고 트리는 말 그대로 나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밑에 있는 요 그림 같은 거를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뭔가 나무를 거꾸로 뒤집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여러분이 가져가시면 적절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나무의 이제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꼭대기에 해당하는 게 딱 하나가 있고, 여기에 이제 가지가 이렇게 맺혀 있고 그 가지에도 가지가 있고 등등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요 트리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중간고사 이후에 본격적으로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직접 요 트리라는 뭔가에 대한 구현체를 4번째 과제에서 만들어서 제출을 할 때쯤에 기말고사를 맞이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쟤는 좀 나중에 본격적으로 하기로 하고, 지금은 대충 이런 그림 진짜 나무 모양으로 방금 전처럼 막 이산가족 그런 거 아닌 거예요. 하나의 나무를 모든 노드들이 모여서 하나의 나무를 구성하고 있다. 근데 그 나무가 컴플리트하며 또한 바이너리한 나무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짝만 부연을 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일단 이게 하나의 트리를 구성한다라는 건 어떤 노드의 페런트 노드 누구니 라면은 최대 한 명이었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힙은. 근데 트리로 가면은 이제 요 전체 모든 노드들 중에 본인의 페런트 노드를 갖지 않는 노드가 최대 하나만 존재해야 됩니다. 전체 트리 안에 딱 한 명만 부모가 없어야 돼요. 다른 애들은 전부 다 본인의 부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유일한 친구, 부모 없는 유일한 친구를 이 전체 트리의 루트 노드, 뿌리에 해당하는 노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트리 한 덩어리 안에는 반드시 단 하나의 루트 노드가 존재해야 됩니다. 뭐 최대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죠. 노드가 0개일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그거는 지금은 그러려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바이너리는 뭘 의미하는 거냐? 어떤 노드에 대한 차일드 노드가 최대 2개까지만 존재한다. 제약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일드가 3명이다. 이런 거 허용 안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차일드가 1명인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차일드가 0명인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2개보다 더 많을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노드에 대한 차일드 노드. 그러니까 지금 이제 힙 프로퍼티는 차일드에서 페런트 방향으로 형성되는 관계라 친다면, 트리 어쩌고 얘기를 할 때 이제 페런트에서 차일드 방향으로도 우리가 관계를, 조건을 논의를 한다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 차일드 노드 몇 명이니 물어보면 2명인데요, 2명인데요, 1명인데요, 0명, 0명, 0명인데요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바이너리 트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컴플리트 하다라는 건 말 그대로 그 있잖아요. 그 컬렉션 같은 거잖아요. 컴플리트 가차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구멍 뻥뻥 뚫려 있는 칸이 있고 여기저기 막 이벤트 같은 거 참여해가지고 스탬프 같은 거 다 찍으면 막 경품 주고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 이벤트를 컴플리트 했다라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트리가 이런 식으로 가득가득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가득가득 차일드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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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중간에만 이렇게 뻥 뚫려 있다라든가 그런 거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드들이 일종의 지금 조부모 세대, 부모 세대, 자식 세대 이런 식으로 각각의 층별로 놓고 봤을 때 각 층마다 가득가득 1명, 2명, 예를 들면 4명, 8명, 16명 이런 식으로 가득가득 들어차 있는 걸 컴플리트 하다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마지막 유일한 예외가 가장 아래층 같은 경우는 지금 4명이 다 들어있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아래층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3층 구조라면 맨 위층은 무조건 1명 루트 노드, 그 아래층은 무조건 2명, 그 아래층은 최대 4명이긴 한데 뭐 3명일 수도 있고 1명일 수도 있고 그렇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컴플리트하다라는 건 조건이 하나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노드들이 한쪽에 왼쪽에 일반적으로 몰려 있는 거를 전제를 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 6 대신에 여기에 막 7 같은 거 달려 있고 이러면 얘는 컴플리트 하지 않은 거예요. 한 층 안에서 중간에 빈칸이 지금 있는 겁니다. 얘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의 설명은 컴플리트 바이너리 트리에 대한 설명이고, 얘는 근데 바이너리 힙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각각의 노드에 대해서 힙 프로퍼티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거기까지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 작은 게 이긴다라는 조건으로 지금 힙 프로퍼티를 가져간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4의 부모가 4보다 우월해요. 5의 부모가 더 우월해요. 6의 부모가 더 우월하고 같은 느낌으로 연결이 돼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 보여요. 자, 이 정도에 두고, 그래서 바이너리 힙의 루트 노드는 만약에 여기에 노드가 단 하나라도 있다라면 루트 노드가 반드시 딱 1명 존재할 거고, 이 루트 노드는 다른 모든 노드들이랑 동등하거나 더 우월하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일단 동등한 거는 지금은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너네 중에 가장 센 애가 누구니? 라고 물어보면 누군가한테 너 부모가 누구니?라고 물어보면 최대 1명을 짚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트리 구조기 때문에 루트 노드를 제외하면 반드시 1명을 짚을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 프로퍼티가 유지된다는 건 나는 내 부모한테 진다라는 걸 지금 이기지 못한다라는 걸 지금 가져가고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은 다 부모한테 지는 거예요. 그러면 유일하게 부모가 없는 친구만 다른 친구들, 그러니까 나를 이기는 다른 애들이 없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셔도 무방할 것 같아 보입니다. 아무튼 저런 예쁜 나무 모양으로 나열되어 있는 게 바이너리 힙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 컴플리트하다, 그 위층은 전부 다 가득가득 차 있고 맨 아래층만 비어 있을 수 있는데 걔네들이 한쪽에 몰려 있다라는 특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런 뭔가 동그라미랑 화살표로 표현해 놓은 이런 복잡한 자료 구조를 우리가 배열을 재료로 사용해서 구체화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배열을 재료로 사용하는 바이너리 힙입니다. 방금 전처럼 막 화살표 그런 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16진수 표현이잖아요. 16칸짜리 배열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0번째 칸은 일반적으로 쓰지 않아요. 그 다음에 1번째 칸에 이제 요 전체 친구들 중에 가장 우월한 친구, 그 트리의 루트에 해당하는 친구를 1번째 칸에 담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친구의 두 차일드를 2번째, 3번째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친구의 차일드를 4번째, 5번째, 3번째 친구의 차일드를 6번째, 7번째 이런 식으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4번째 출구의 차일드는 8번째, 9번째 이런 느낌으로 연결을 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규칙이 눈에 들어옵니까? 일단은 0번째 칸은 안 쓸 거예요. 우리 수업에서는. 그래서 1번째 칸에 담겨있는 친구가 루트입니다. 그 다음에 너 지금 너의 차일드 노드는 몇 번째랑 몇 번째니라고 물어볼 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1번째 친구는 2랑 3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아무나 푹 붙잡고 7은 좀 너무 크니까 4번째 친구 붙잡고 너의 차일드는 누구랑 누구니 라고 물어보면 존재한다라면 8번째랑 9번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자, 지금 보시면 나의 차일드 노드를 알고 싶다라면은 본인의 인덱스에다가 2배 뻥튀기를 하면 왼쪽 차일드가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 거기다 플러스 1 하면 오른쪽 차일드가 나온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반대 방향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나의 페런트 노드는 몇 번째 칸에 담겨 있냐를 알고 싶으면 이걸 그냥 나누기 2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5 나누기 2 하면 여기는 지금 C++ 동네니까 버림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몫은 2입니다 라고 나올 거니까 2번째 칸에 담겨 있는 노드가
5번째 노드의 패런트 노드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IDX 번째 노드를 중시를 하고 있다, 바라보고 있다 할 때 얘 차일드 노드를 보고 싶다라면 2배 뻥튀기 하고 거기다 플러스 1 해가지고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자, 한 번 더 구경해 보시면 느낌이 올 거예요. 모든 애들의 부모 노드 나누기 2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F15잖아요. 15 나누기 2 하면 이런 느낌으로 7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의미 관점에서는 1, 그 다음에 2, 3, 그 다음에 4, 5, 6, 7 같은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지금 아까 그 트리를 어떻게 1차원적으로 압축을 해가지고 배열했다가 순서대로 우겨 넣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가져간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힙 프로퍼티를 잘 유지해 두면 이 배열의 1번째 칸에 있는 노드가 가장 우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친구가 전체 트리의 루트 노드고 다른 애들은 무조건 얘보다는 우월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구체화하려고 했었던 그 프라이어리티 큐를 만들기에 적당한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 사람 프론트를 호출했다. 그럼 무조건 우리는 배열의 1번째 거 꺼내주면 된다 이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엘리먼트가 노드가 단 하나라도 들어있다면 그러면 가장 우월한 친구는 무조건 1번째 칸에 있다는 게 보장된다 보시면 돼요. 따라서 일단은 프론트는 여전히 우리 세타 1 시간 안에 컨스탄트 타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일단 그건 그렇고, 그러면 이런 바이너리 힙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다룬다라고 쳤을 때 인큐랑 디큐를 어떤 식으로 하면 될 것이냐 이제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오늘은 바이너리 힙이라는 걸 단순히 재료로서 써서 프라이어리티 큐 구현체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만 해볼 건데 요 힙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다양한 얘기를 여러분이 구경을 해보실 수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수업 시간 여유가 있다거나 하면 후반부 때 살짝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생활 동네에서 이런 식으로 줄 세우기를 하긴 하는데 뭔가 심각하게 강력하게 세울 필요는 없다. 대신에 좀 지금 가장 위급한 친구가 누구지와 같은 간단한 판단 정도만 하고 싶다 할 때 이 힙을 도입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쓴다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언제 쓰이냐를 예시를 살짝 실생활 예시를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 힙이라는 친구가 의외로 오늘날 요 대딸가게 시대 대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요 시대에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하는 걸 앞당기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발명품들 중에 하나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물론 이제 오리지널 힙이 아니라 특별한 에디션 하나긴 한데 아무튼 그런 친구들이 20세기에 막 튀어나오고 한 다음에 여기저기 중요한 컴퓨터 안에 지금 내장돼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뭔가 힙 프로퍼티 열심히 유지하면서 인간들이 좀 더 편하게 유튜브 영상을 본다라든가 등등의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게 지금 뒤에서 활약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바이너리 힙에 집중하지 않고 다시 프라이어리티 큐에 집중을 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바이너리 힙도 역시나 얘도 자료 구조라 그랬잖아요. 이 친구도 이제 본인만의 모디파잉 오퍼레이션, 본인만의 쿼리를 제공을 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ADT를 우리가 고려를 할 수 있는 친구예요. 그렇긴 한데 예를 들면 이 친구는 보통은 이제 inQ라는 단어는 쓰지 않아요. 당연히 얘는 Q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바이너리 힙에다가 새로운 노드 하나 추가한다 할 때는 보통 insert라는 이름을 사용을 할 겁니다. 우리 이전 수업 시간에 나왔던 그 보편적인 명칭을. 근데 우리 수업에서는 바이너리 힙 자체의 오퍼레이션을 다루지 않고 그냥 우리 스타트 할 때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그 프라이어리티 큐의 오퍼레이션 명칭들을 사용해서 바이너리 힙을 재료로서만 활용해 가면서 이야기를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실제로 해봅시다. 인큐를 먼저 한번 구체화를 해봅시다. 이 친구의 시멘틱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 거냐. 그래서 우리가 만들 프라이어리티 큐, 부현체, 인큐 시멘틱 나중에 언제 DQ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저 사람이 인큐를 몇 번 연속으로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노드를 추가하는 게 끝나는 시점에는 힙 프로퍼티가 잘 유지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나의
컴플리트 바이너리 트리로서 뭐 그런저런 설정들을 다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일단은 처음에 비어있는 상태로 방금 봤던 그 8개의 숫자들이 이 순서대로 인서트가 되는, 인큐가 되는 상황을 일단 상상하면서 진행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은 인큐할 때 새로운 오브젝트 하나를 추가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린 지금 컨테이너의 컨셉트를 가져가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새로운 엘리먼트 오브젝트는 항상 맨 뒤에다가 생성을 할 겁니다. 0번째 칸은 안 쓸 거예요. 그래서 맨 뒤에다가 생성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다음번에는 여기다 생성하고 여기다 생성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컴플리트 바이너리 트리, 그러니까 위에 먼저 꽉 채우고 밑에는 왼쪽부터 채운다라는 걸 손쉽게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결과적으로는 기본 재료로 배열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배열을 쓰고 있는 이상 지금 유효한 엘리먼트들을 왼쪽에다 다 몰아놓고 빈 공간은 오른쪽에 몰려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우리가 유지를 하는 게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인큐를 할 때 새로운 오브젝트를 컨스트럭트를 할 때는 항상 맨 뒤에다가 생성을 할 겁니다. 0번째 칸은 안 쓰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요 3을 밀어 넣어 가지고 3 담겨 있는 엘리먼트를 1번째 칸에다가 컨스트럭트 뚝딱 하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지금은 노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프로퍼티가 다 자동으로 유지가 됩니다. 이 친구 페런트 없어요. 루트 노드입니다. 루트 노드 한 명밖에 없어요. 좋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 차일드 0명입니다. 그래도 돼요. 2명 이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모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부모는 나보다 우월해. 나는 절대로 부모보다 우월하면 안 돼요. 그것도 지금 잘 유지되고 있다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전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일단 맨 뒤에다 생성한 이후에 힙 프로퍼티가 혹시나 깨지진 않았나 여러분이 검증을 해주셔야 돼요. 일단 컴플리트 바이너리 트리는 계속 꾸준히 유지가 될 겁니다. 맨 뒤에 추가를 하는 한 힙 프로퍼티만 챙기시면 되고, 지금은 뭐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그래서 얘 부모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걔랑 컴페어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대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부모를 이기는 상황이다라면은 그럼 이제 힙 프로퍼티가 깨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검사를 매번 생성을 끝낼 때마다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은 특별히 할 게 없는데 이 다음에 이제 1이 추가가 될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인큐에서 1 오브젝트를 생성한 이후 시점에는 이 친구 부모 누구니? 라고 물어보면 인덱스 값 나누기 2 하면은 이 3노드가 내 부모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부모가 3이고 내가 1이에요. 내가 지금 부모를 이겨 먹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프로퍼티가 깨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나는 지금 자식이 부모를 이겨버린 거예요. 하극상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발견을 하고 만약에 이렇게 깨졌다라는 게 발견되면 그럼 그냥 수합해서 부모 자식 관계를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째 칸에다가 방금 생성한 개를 옮겨 담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째 칸에다가 원래 1번째 칸에 있던 걸 옮겨 담으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수합을 여러분이 호출하시면 되도록 마련을 해놨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컨테이너를 다루고 있으니까 두 오브젝트의 내용을 서로 맞바꿀 겁니다. 근데 의미 관점에서는 두 노드의 일종의 위치를, 그 화살표 연결 관계를 서로 맞바꾼다라고 여러분이 여기셔도 크게 지장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수합한 이후에는 이제는 이 친구가, 그러니까 1노드가 새로운 루트가 되는 거고 3노드가 이제 부모가 1노드가 되는 거니까 이제는 힙 프로퍼티가 유지가 된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어야 됩니다. 근데 자식이 이긴다? 그럼 그 자식을 새로운 부모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서로 위치 바꾸기를 하면 원래 내가 이겼던 친구가 이제 내 자식이 되는 거니까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얘가 루트 노드라서 필요가 없긴 하지만 만약에 이 친구를 이렇게 수합을 성공적으로 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또 내 부모랑 한 번 더 싸움을 붙여서 내가 혹시나 할아버지도 이길 수 있는 건 아닐까를 한 번 더 검사를 한다든가 같이
연속적으로 진행을 하면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쭉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5 노드를 추가하랍니다. 그러면 5 노드의 부모 노드, 그러니까 3번째 노드잖아요. 나누기 2 하면 1 나옵니다. 그리고 그 친구 1이에요 지금. 엄청 셉니다. 못 이겨요. 그럼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인큐는 끝이 나요. 그 다음에는 그래요. 봐봐요. 요거 한번 봅시다. 지금 요 5 노드를 추가한 다음에 여기서 컴페어를 할 때 1 노드랑만 컴페어를 할 거예요. 내 패런트 노드랑만 컴페어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3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여러분이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쟤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냐라고 질문하면 안 써도 됩니다. 왜냐? 내가 있든 없든 얘는 원래 본인 부모를 이길 수가 없는 상태로 힙 프로퍼티가 잘 유지되고 있는 상태로 있었을 거기 때문이에요. 내가 여기 새로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았든 원래 있던 노드들은 기존에 이미 프로퍼티가 잘 유지된 상태로 앉아 있을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이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 부모가 아닌 뭐 다른 삼촌이라든가 형제라든가 그런 애들은 여기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조금 더 가보면 자 봅시다. 여기 같은 경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4노드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얘 부모는 지금 3노드입니다. 얘가 지금 처음으로 1층, 2층, 3층에 지금 맨 왼쪽에 새로 생긴 거예요. 트리 구조로 그림을 그린다라면. 그 다음에 얘 부모는 3이고 4는 3을 이기지 못합니다. 따라서 힙 프로퍼티가 유지되고 있어요. 지금 보기에 배열상으로는 1, 3, 5, 4 순서대로 담겨 있어 보이잖아요. 이게 뭔가 불편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얘랑 얘는 완전 남남이에요. 삼촌 같은 느낌의 존재입니다. 화살표가 전혀 연결돼 있지 않아요. 따라서 얘네 둘은 서로 누가 이기니 쟤니 그런 것들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일단은 이게 지금 바이너리 힙을 쓰고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드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얘 부모는 3노드고 그렇게 해서 수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합을 하면 또다시 내 부모 노드가 있어요. 1노드입니다. 얘가 지금 3은 이겼는데 1은 이기지 못하니까 여기에 이제 안착하고 힙 프로퍼티 유지가 끝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지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6 들어가고 5를 못 이기기 때문에 여기서 끝납니다. 그 다음에 0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대혼란이 발생을 해요. 가장 센 놈이 와버렸습니다. 7번째 만에 와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맨 뒤에 0 추가하고 얘 부모 지금 봐봐요. 1, 2, 3, 4, 5, 6, 7번째 친구입니다. 나누기 2 하면 3번째 친구예요. 이 친구랑 싸웁니다. 내가 이겼어요. 그러면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0번, 요 3번째 칸에 왔고 내 조부모가 어딨냐 봤는데 얘 루트 노드잖아요. 아무튼 간에 또 바꿉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패런트 노드가 없기 때문에 힙 프로퍼티가 이제 전부 다 유지된다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했다면 이 친구는 원래 나를 못 이기던 친구고 못 이기던 친구가 차일드가 된 거기 때문에 반드시 밑에 방향은 반드시 유지가 됩니다. 우리가 수업을 예쁘게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위의 방향 더 수업을 해서 더 올라가야 되는 거냐만 체크해서 꾸준히 올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실제로 0이 가장 작은 친구예요. 이전에 있던 6개 애들보다도 더 우월한 친구이기 때문에 방금 전 봤던 그 순서대로 쭉 진행하다 보니까 얘가 결국은 새로운 1번째 노드, 루트 노드로 지금 등극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7 추가하면 얘는 이제 가장 큰 친구, 가장 덜 우월한 친구니까 그대로 남아서 끝이 나게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그 예시 엘리먼트들 6개를 전부 다 인큐를 끝냈다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0, 2, 1, 4, 3, 6, 5, 7 개 근본 없는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지금 실제로 화살표 그려가지고 확인해 보면 힙 프로퍼티는 지금 모든 노드들에 대해서 다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걸 여러분이 검사를 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애초에 인큐 할 때 혹시 프로퍼티 깨버리는 건 아니냐, 혹시 얘 부모 이기는 거 아니야를 칼같이 검사를 해가지고 적절한 수합을 미리 잘 해놨기 때문에 반드시 잘 유지가 돼 있을 거다라 여러분 보장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큐는 이런 느낌으로 동작을 합니다. 요약하면 인큐는 이런 순서대로 작업을 수행하면 돼요. 일단은 새로운 엘리먼트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건 우리 스택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그냥 맨 뒤에다 하시면 돼요. 그죠? 인덱스 값 하나 유지해 뒀다가 그거 맨날 뿔뿔 해 가면서 맨 뒤에다 추가하시면 되는 거예요. 카운트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방금 생성한 그 엘리먼트를 이번에 새로 들어온 친구를 현재 노드로 삼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현재 노드가 혹시 본인의 패런트 노드를 이기는 건 아니냐. 이기면 프로퍼티가 깨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모르니까요. 확인을 하는 방법은 실제로 대결을 하면 됩니다. 컴페어 호출하시면 돼요. 그래서 컴페어를 호출했더니 현재 노드가 부모를 이기고 자빠졌다. 그러면 현재 노드랑 나의 패런트 노드를 수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패런트 노드 자리에 이제 내가 옮겨가 있는 거니까 거기를 새로운 현재 노드로 삼고 다시 한번 조부모를 이기는 건 아닌가, 증조부를 이기는 건 아닌가와 같은 식으로 타고 올라가면 돼요. 걔를 언제까지 하냐? 패런트 노드가 존재할 때까지, 또는 패런트 노드한테 내가 패배할 때까지, 패런트 노드가 나보다 우월할 때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아까 전에 우리 방법 1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별표 쳐놓긴 했는데 얘랑 되게 비슷해요. 얘도 지금 0번째 자리에 0등 들어가고 1번째 자리에 1등 들어가고 이런 느낌으로 마치 그 칸들 사이에 이 나열 자체의 일종의 관계를 우리가 지금 구성하는 거라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얘는 모든 애들 사이의 관계가 지금 전부 다 형성이 돼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내 왼쪽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나한테 이깁니다. 내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내가 다 이길 수 있는, 내지는 최소한 걔네는 나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훨씬 더 강력한 나열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소위 정렬 잘 돼 있다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쁘게 줄을 잘 맞춰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줄을 잘 맞춰두는 건 당연히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언제? 인큐할 때마다 하나하나씩 들어오고 그때마다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된다라면 완전 개빡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크리티컬 뜨면 그냥 아무것도 수업하지 않고 끝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오더 오브 n까지 걸릴 수 있다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방금 봤던 바이너리 힙 에디션의 인큐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안에 8개가 담겨 있다. 그래서 9번째 거를 추가한다고 해서 8명이랑 다 싸우는 게 전혀 아닌 거예요. 컴페어는 소수의 몇 명만 합니다. 나의 지금 직계 혈연 관계에 있는 위에 친구들이랑 한 번씩 붙어가지고 올라간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봤던 방법 1보다는 컴페어 횟수가 훨씬 적을 수가 있다. 전혀 신경 안 쓰는 노드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이 타임 컴플렉시티를 생각을 해보시면, 자, 이 친구는 작업하는 도중에 배열의 인덱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처음에 카운트 번째에서 시작해서 나누기 2, 나누기 2, 나누기 2 해가면서 타고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첫 인덱스는 엘리먼트 수 카운트랑 동일하고 얘를 매 반복마다 반으로 나눠가지고 다시 담았고 나눠서 담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매 반복할 때마다 컴페어를 한번 할 거고, 그랬더니 지금 내가 부모를 이긴다라는 게 확실하면, 프로퍼티가 깨졌다라는 게 확실하면 그 프로퍼티를 복구하기 위해 스왑을 선택적으로 한 번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컴페어 했더니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부모를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면 언제든지 이 반복 실행은 중단할 수 있어요. 항상 루트까지 타고 올라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이제 세타 노테이션은 아니고 오 노테이션을 씁니다. 오도부가 되고, 얘는 절대로 n명을 다 검사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절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내 부모에 해당하는 절반 나눠가지고 진행하는 거니까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그런 느낌이 되기 때문에 얘는 로그 스케일로 오더 오브 LGN만큼 걸린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층이냐가 중요하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방금 컴플리트 어쩌고 했잖아요. 봐봐요.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내가 4층에 처음으로 들어왔다. 그럼 나는 3명이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5층에 처음으로 들어왔다. 5층의 중간 정도에 들어왔다. 그러면 나는 적당히 4명이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맞죠? 내가 지금 몇 층이냐에 따라서 내가 최대 몇 명이랑 컴페어를 하고 수합을 해야 되는지가 결정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가득가득 채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의 n은 이 동그라미가 몇 개냐를 지금 얘기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내가 지금 4명이랑 싸운다라는 거는
요 위에 네 층이 전부 다 가득가득 차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동그라미 숫자는 당연히 몇 개가 나오는 겁니까? 15개가 나오는 거죠. 1개, 3개, 7개, 15개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2의 n승 마이너스 1승 같은 그런 느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16등이라면 4명이랑 싸운다. 15등이라면 3명이랑 싸운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1등이라면, 그러니까 지금 0번째는 안 쓰니까 1등이라면 0명이랑 싸운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n이 1이면 내가 지금 처음 들어온 거예요. 나는 컴페어 0번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루트니까요. 그렇죠? 근데 2명이다 그러면 나는 지금 루트 바로 밑에 처음으로 들어온 차일드인 겁니다. 그럼 나는 루트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지금 얘는 지금 LG 16이 4고 LG 15가 3이고 LG 1이 당연히 0이 나오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로그 스케일이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지금은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가셔도 좋아요. 최소한 이 친구는 오더 오브 n은 아니다. 그거보다는 훨씬 더 조금만 컴페어를 한다라는 게 지금 중요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대충 보면은 인큐는 어느 정도 끝이 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까지 하고 싶시다. 자, 인큐는 어떤 식으로 코드 짜면 되냐? 방금 전에 나열했던 그 작업들 순서대로 C++ 코드 짠 다음에 반복 그름 들어가야 되는데 while만 예쁘게 잘 조건식해서 적어주시고 적절한 자리에 컴페어 호출식 이 들어간 if문 적어주시고 그 내용물로 수압 같은 거 적어주시고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인큐는 적당히 완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반대편 DQ 버전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 DQ 뭐 하는 거였죠? 가장 우월한 친구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뺀 이후 시점에도 여기도 동등한 느낌이요. 빼자마자 또 인큐를 할 수 있고 빼자마자 또 다시 DQ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DQ가 끝나는 시점에는 바이너리 힙의 모든 프로퍼티가 다 유지되도록 해야 됩니다. 힙 프로퍼티도 유지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뭐냐 컴플리트 어쩌고 트리도 유지가 돼야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일단은 비슷한 어프로치로 가져갈 거예요. 우리 마이스택에서 푸시랑 팝을 항상 맨 뒤에서 했더니 엄청 편했잖아요. 카운트 플러스 플러스 카운트 마이너스 마이너스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프라이어리티 큐 할 때도 일단은 엘리먼트 오브젝트를 파괴하는 거는 항상 맨 뒤에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다만 여기서는 봐봐요. 지금 현재 구조상 여기서 DQ를 하면 0 노드가 날아가야 됩니다. 가장 우월한 친구를 날려야 되는 거니까요. 항상 1번째 거가 죽어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친구가 가장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카운트 마이너스 1번째 거랑 수합을 해서 7을 였다가 갖다 놓고 이제 죽으러 가는 0을 맨 뒤에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파괴해 버릴 수 있어. 날려버려도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면 키 프로퍼티 개작살 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뒤에 혹시 프로퍼티가 깨지는 건 아니냐 그걸 복구하는 추가적인 작업을 이제 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압 한번 하고 날려버린다까지는 아직은 세타 1인데 거기에 조금 더 추가적인 품을 들여서 여기에 결과적으로 지금 누가 오면 되는 겁니까? 7이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현재 남아있는 애 중에 가장 우월한 1이 아마도 올라와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여러분이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걸 포함해서 다른 모든 노드들에 대해서 이 프로퍼티가 유지되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파괴는 맨날 맨 뒤에서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방금 말했던 그 컴플리트인가 뭔가 하는 가득가득 채워 넣는 건 여전히 자동으로 유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배열을 재료로 쓰고 있으니까 빈 공간을 오른쪽으로 밀어버리는 게 그 다음에 살아있는 애들을 왼쪽에 다 붙여놓는 게 훨씬 더 편할 테니까 일단은 파괴는 맨 뒤에서 한다라는 걸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맨 뒤에 살아있는 노드랑 루트 노드랑을 수합을 한 다음에 파괴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봐봐요. 인큐를 할 때는 새로운 노드를 추가한다. 그러면 이 노드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힙 프로퍼티가 최대 하나가 어긋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랑 얘 부모랑 사이의 관계를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다른 애들은 전부 다 이전 부모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다 유지가 되고 딱 한 부분만 신경 쓰면 돼요. 걔를 이제 고쳤다라면 또다시 얘 부모랑 한 명이랑만 내가 승부를 또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 프로퍼티는 차일드에서 페런트 방향으로 형성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차일드에서 페런트 방향으로 올라가면서 구경할 때는 일종의 정방향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고, 그때는 편하게 한 명 한 명 찍고 그다음에 못 이기거나 아니면 내가 루트가 돼버렸거나 할 때까지 그 작업을 수행을 하면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전에 DQ 할 때 살짝 여러분 느꼈듯이 여기 지금 7이 앉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최대 2명의 노드와의 프로퍼티가 깨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 어떤 노드의 차일드 노드는 최대 2개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한 명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긴 한데 2명까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명을 우리가 다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3명만 놓고 봅시다. 7, 2, 1 적혀 있어요. 요걸 우리가 적당히 고친다라고 치면 가장 편하게 가는 방법은 뭐가 있겠어요? 자, 얘 지금 왼쪽 자식이랑 오른쪽 자식 2명이 있다 칩시다. 철수랑 영이랑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새아빠입니다. 신데렐라 같은 거예요. 아무튼 간에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기서 생각하면 이 둘 중에 더 센 애가 나랑 붙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 찐남매 모먼트를 시작을 합니다. 얘네 둘을 먼저 컴페어를 해요. 만약에 자식이 2명이라면 얘네 둘 중에 더 우월한 애가 내가 지금 새로 온 부모인 나랑 싸우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둘 중에 더 우월한 자식이 나를 이기면 걔랑 나랑을 수합을 하는 거예요. 7 대신에 1을 엿다 놓고 7을 뒤에다가 1 자리에다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방금 전에 1차전에서 패배했던 그 찐남매 그 옆에 친구가 히프로퍼티가 자동으로 유지가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2랑 비교하고 2랑 7이랑 수합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2, 7, 1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프로퍼티가 깨져요. 원래 형제였기 때문에 대소관계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갑자기 부모 관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 프로퍼티가 추가로 유지가 돼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부모를 바꾼다라는 건 그만큼 어려운 거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1, 2, 7 같은 느낌으로 고치는 게 아마도 제일 나을 것 같고, 그러면 얘 7 노드를 기준으로 또다시 2배 뻥튀기를 하면 그러면 어딥니까? 0, 1, 2, 4 어디냐? 얘랑 얘가 되는 거죠 지금. 1, 2, 3, 4, 5, 6, 7이니까. 그래서 이 7을 머리 위에다 두고 6이랑 5랑 2명의 차일드랑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차일드가 2명이니까 둘이 먼저 싸움을 붙이고, 그럼 5가 이기잖아요. 5가 7도 이기잖아요. 그럼 7이랑 5랑 수합하는 식으로 내려간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프로퍼티의 역방향으로 우리가 진입을 하는 거다 보니까 뭔가 권리 조건이 많을 겁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슬라이드 투자해서 살펴볼게요. 그래서 역방향이기 때문에 신경 쓸 게 좀 더 많고, 그래 요거는 1도 안 중요하긴 한데 그 맨 처음에 넘겼던 그 루트 노드를 먼저 죽이셔도 되고, 걔 일단 살려둔 채로 프로퍼티 먼저 유지시킨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죽이셔도 돼요. 이 둘은 독립적이니까 뭘 먼저 하시든 상관없을 겁니다. 카운트 1 줄이는 거 잊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진행해 봅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0이랑 7을 수합할 거예요. 0은 이제 죽을 겁니다. 파괴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옮긴 7이랑 걔 두 자식이랑 이렇게 비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1이 더 우월하니까 1이랑 수합을 할 거예요. 7은 이제 요 자리에 왔고 또 두 자식이랑 또 다시 붙고 얘네 둘 중에 더 우월한 애로 옮기고,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7의 자식이 0명이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제 모든 프로퍼티가 다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빼면 이제 1 빼는 거죠. 그래요. 수합을 봐봐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수합을 여러 번 하지 않고 복잡한 짓 하지 않고 수합을 한 번만 해서 요 3명 사이에 페런트랑 두 차일드 노드 사이에 히 프로퍼티를 예쁘게 다시 부여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식들끼리 먼저 싸움을 붙이고 그다음에 나랑 최종 결승을 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보입니다. 컴페어를 2번을 한다는 거예요. 뭐 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 한 번이랑 두 번이랑 큰 차이 없으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비슷한 느낌으로 수합한 이후에 또 프로퍼티가 깨질 수 있으니까 다음 자식
1명 내지 2명 내지 0명 검사해 가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진행하면 자 여기도 똑같아요. 이제 1을 죽이기 위해서 7이랑 수합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랑 5랑 비교해서 2를 올릴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자리에 있었던 7을 이제 두 자식 4랑 3이랑 비교해서 3이랑 바꿀 겁니다. 그래서 2, 3, 5, 4, 7, 6으로 끝이 나요. 여기서는 이제 자식이 지금 없으니까 끝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DQ하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2가 나올 거잖아요. 2랑 6이랑 바꾸겠죠 이번엔. 그래서 2랑 6이랑 바꾸고 2는 이제 죽으러 갈 거고 그다음에 6이랑 두 자식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 거니까 3이랑 5랑 싸우면 3이 이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3이랑 6이랑 싸웠더니 3이 또 이겨요. 그래서 3을 부모로 삼고 수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은 이제 여기 앉아서 또 다시 2명의 자식이 있으니까 둘 중에 우월한 애랑 또 다시 비교하고 수합을 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을 빼면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경우가 생겨요. 3을 빼면 또다시 7이랑 수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7의 자식이 4랑 5입니다. 이제 남은 애들이 이제 어르신들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4를 올리고 7을 놓고 봤더니 여기는 지금 차일드가 한 명밖에 없는 상황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한 명과 나와의 히프로퍼티가 깨지는지 검사하기만 하면 돼요. 아무튼 이건 해야 됩니다. 내 자식이 나를 이길 수도 있으니까요. 나 지금 엄청 큰 애가 갑자기 지금 1번째 와가지고 깽판 부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 검사하고 그 한 명이 나를 이기기 때문에 수합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현재 그 컴플리트인가 뭔가 하는 조건을 생각해 보면 방금 전에 차일드가 한 명이었다면 그 다음은 무조건 차일드가 0명이 될 겁니다. 가득가득 들어차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해서 이런 느낌으로 옮기고 자시고를 하면 될 거예요. 여기까지 보시면 충분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DQ는 조금 복잡하긴 한데 뭐 조금 신경 써가지고 여러분이 일단 자식 2명이다. 그러니까 유효한 자식이 2명이다라면 걔네들끼리 먼저 싸움을 붙인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큰 무리 없이 수합 횟수를 최소화하면서 히프로퍼티를 유지하면서 DQ를 구사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작업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맨 앞에 있는 엘리먼트랑 맨 뒤에 있는 거랑을 수합을 해요. 그러면 맨 앞에 있는 애는 이제 죽으러 가는 가장 우월했던 친구입니다. 걔는 이제 죽으러 가면 되는 거예요. 파괴는 나중에 해도 되지만 뭐 여러분 편할 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맨 앞에 있는 엘리먼트를 현재 노드로 삼고 우린 지금 인덱스 장난질을 할 거잖아요. 걔 현재 노드의 차일드 노드가 0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는데 현재 노드의 차일드 노드가 0개면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개 또는 2개다라면 우리는 지금 히프로퍼티가 혹시 깨진 건 아니냐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차일드 노드가 2개가 존재한다라면 일단 그 둘을 서로 컴페어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둘 중에 더 우월한 친구 한 명과 나 자신 현재 노드랑을 컴페어를 해요. 그러면 둘 중에 더 우월한 친구가 나를 못 이긴다라면은 그럼 난 이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겁니다. 근데 걔가 나를 이긴다라면 걔랑 나랑을 수합을 하면 돼요. 그렇게 여러분이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수합을 했다라면 자식이랑 수합을 했다라면 현재 노드 인덱스 값 바꿔가지고 다시 한번 다음 방향 다음 자식들에서 쭉쭉쭉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중간에 적당한 타이밍에 반복 실행을 중단할 수가 있기는 해요. 숫자가 지금 오묘하게 잘 들어가 있을 때 적당히 작은 커다란 숫자랑 0번째 가장 우월한 친구랑 수합을 당해가지고 중간에서 이제 내려가는 게 끝이 날 수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얘는 세타 노테이션이 아니라 오 노테이션을 적게 될 거다라고 여러분 간단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얘가 발생시키기가 쉽지는 않을 건데 이제 DQ하고 인Q 조금 하고 다시 DQ하고 이런 식으로 섞어서 진행을 할 때는 그런 상황이 가끔 이제 발생할 수가 있을 거예요. 뭐 구경해 보고 싶으면 직접 한번 공책에다가 시도를 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귀찮으면 안 하셔도 돼요. 아무튼 간에 자, 그럼 이제 타임 컴플렉시티를 고려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작업 도중에 우리는 인덱스 장난질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인덱스는 1입니다. 수합하고 그 친구 죽으러 간 다음에 인덱스는 1인 채로 스타트를 해요. 그리고 그걸 매번 반복할 때마다 곱하기는 2를 하거나 곱하기는
곱하기 는 2 한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1을 한다라든가 를 하게 됩니다. 왼쪽 자식 인덱스, 오른쪽 자식 인덱스를 쓴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체 반복은 지금 이 인덱스 값이 최대 엘리먼트 숫자 카운트에 달할 때까지, 달리 말하면 더 이상 차일드 노드가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수행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친구 지금 컴플리트 하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7명이 있다. 그러면 요 중에 지금 차일드 노드가 한 명이라도 있는 친구는 여기 있는 애들인 거잖아요. 달리 말하면 1번째, 2번째, 3번째 친구입니다. 4, 5, 6, 7번째는 차일드가 0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얘는 엄청 많은 친구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친구들은 자식이 없어요. 오늘날의 젊은 세대의 MZ 그거잖아요. 그죠? 저도 지금 솔로니까 할 말 없긴 한데 아무튼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사실은 지금 인덱스가 4, 5, 6, 7이냐, 그래서 요거의 절반보다 작으면은 차일드가 있고 그 절반보다 크면은 절대로 차일드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가져가셔도 될 겁니다. 아무튼 요는 지금 한층 차이니까 그렇게까지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매번 반복할 때마다 인덱스 값은 최소 2배 뻥튀기가 됩니다. 그게 카운트에 닿을 때까지, 정밀하게는 카운트의 절반에 닿을 때까지 그 짓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매번 반복할 때마다 자식이 2명이면 걔네들끼리 싸우는 컴페어, 그리고 나랑 싸우는 컴페어에서 2번을 해요. 자식이 1명이면 걔랑 나랑 컴페어에서 1번을 컴페어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지금 바꿔야 된다라면 스왑을 하게 돼요. 컴페어 최대 2번, 스왑 최대 1번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얼마든지 내가 이제 자식을 이기는 상황이다, 자식이 적당히 큰 게 잘 담겨 있다, 프로퍼티가 이미 유지되고 있다라면 반복은 얼마든지 중간에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버전 프라이어리티 Q의 DQ는 시간 복잡도 타임 컴플렉시티가 오더 오브 LGN 걸린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세타는 아닙니다. 중간에 크리티컬 뜨면 얼마든지 중간에 멈출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아까랑 비슷한 느낌이죠. 우리는 한층 한층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 스케일이다, 간단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트리가 뭐다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우리가 다루지는 않긴 했는데 적당히 직관으로 한층 한층 내려갈 때마다 맨 자식 세대들 숫자가 2배 뻥튀기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대충 로그 스케일 되겠구만이라고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가셔도 돼요, 사실은. 자, 아무튼 오더 오브 LG에는 당연히 세타 n보다는 훨씬 더 작은, 훨씬 더 가벼운 느낌의 시간 복잡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타임 컴플렉시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그 방법 3가지 중에 인Q가 개같이 느린 거, 그 다음에 DQ가 더럽게 느린 거 구경해보고 왔잖아요. 그 DQ가 더럽게 느린 거보다는 얘는 훨씬 더 산뜻하게, 지금 n이 16이다 하더라도 4번, 8번 정도만 컴페어를 하면 끝나는 그런 느낌의 친구라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 보여요. 로그 스케일은 그 정도로 강력한 친구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인Q랑 DQ 다 봤어요. 프론트는 아까 맨 처음에 했으니까 생략할게요. 무조건 1번째 칸에 있는 거 리턴하시면 되는 겁니다. 걔가 가장 우월한 루트 노드니까요. 여기까지 하면 구체화가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인Q랑 DQ 받고, 그래서 인Q 같은 경우 요 2가지 버전 우리 지금 제공하려고 하고 있죠. 모디파잉 오퍼레이션. 그래서 저 사람의 소유인 거를 내가 복사해서 이 컨테이너에 담겠다 하고 싶으면은 요 버전이 호출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나한테 양도를 했다라면, 그러면 나는 거기 있는 내용물을 뜯어서 내 안에다가 이동 생성을 할 거예요. 여러분 무브 적당히 해가지고 컨스트럭트 앳 호출하시면 돼요. 사실 요 부분은 실질적으로 추가하는 부분까지는 마이스택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결국은 마이큐랑도 똑같다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맨 뒤에 추가하는 거니까. 다만 그 다음에 힙 프로퍼티가 깨졌나 검사하는 while문 하나를 추가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 while문은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 어디까지 진행할 거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에 성공했다라면 다음번 부모는 누구냐 같은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 인덱스 값을 맨 처음에 잘 잡고 절반 나눠가면서 올라가시면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보정 작업을 추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DQ는 방금 다뤘으니까 그 복잡한 거 하시면 돼요. 자식끼리 싸움 붙이고 등등. 여기서 이제 역방향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부모 쪽에서 자식 쪽으로. 그래서 신경 쓸 게 좀 많긴 한데 아무튼 우리 팝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일단은 맨 뒤에 있는 거 파괴를 하는 거는 뭐 해두시면 될 거예요. 다만 진짜 맨 뒤에 있는 거 파괴하면 안 되고 1번째 칸에 있는 애랑 맨 뒤에 있는 애랑을 수합을 한 다음에 파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의미 관점에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프론트는 이제 저 사람이 지금 본인의 프라이어리티 큐를 변경할 수 있는 변경 권한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컨스트 큐를 들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을 다 제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얘는 그 우리 마이스택에서는 항상 카운트 빼기 1번째 거를 던져줬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얘는 그냥 항상 1번째 거를 던져준다라고 하시면 돼요. 우린 일단은 엘리먼트가 지금 0개 있을 때 막 그런 오류 같은 거 처리하는 그런 건 지금은 신경 쓰지 맙시다. 저 사람이 알아서 잘 프론트 같은 거 적절할 때 호출할 거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말고 엘리먼트가 하나 이상 존재한다라고 치고 무조건 1번째 걸 리턴하도록 리턴문 한 줄로 여러분이 얘네 둘은 동등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 설명이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쉬고 마침 1시간 40분 됐으니까 지금 잠깐 쉬고 과제 넘버2 코드 살짝 구경해 보고 여러분들 여기서 과제 좀 하다가 집에 가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간에 프라이어리티 큐, 그 다음에 재료로 바이너리 힙을 사용하는, 그 다음에 바이너리 힙이라는 거의 재료로 일반적인 배열, 길이가 고정되어 있는 배열을 사용하는 버전을 같이 구성을 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퍼레이션들 인큐, 디큐, 프론트 세 가지 마련할 거고 각각에 대한 시멘틱을 짚어본 거고 걔네 구현체를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걔네들 형식이라든가 버전이라든가 방금 전 마지막으로 챙겨보고 넘어왔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비슷한 느낌으로 common.h, myheader.h 그 다음에 테스트용 제가 미리 마련해 놓은 오류 메시지 같은 거 들어있는 .cpp 파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myinteger.h는 지난번이랑 동일한 2.0 버전이에요. 얘는 안 봐도 될 것 같고 myheader.h 말고 common.h를 먼저 한번 봅시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이전에도 있었던 첫 번째 과제에서도 있었던 우리는 지금 C++를 쓰고 있으니까 컬렉션을 만드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내용물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벡터가 터지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애들 다 순장당하는 그런 버전으로 만들 거예요. 아무튼 그런 컨테이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해야 됩니다를 지금 나열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밸류 타입이 존재해야 됩니다. 얼로케이터 타입 존재해야 됩니다. 요거랑 요거까지는 과제 넘버 1에서도 이게 살아 있었어요. 여러분이 이 조건을 만족하는 구조체 정의를 적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가 두 가지가 추가가 됐어요. 이번에 우리의 우선순위 큐, 프라이어리티 큐는 복사 생성자랑 이동 생성자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복사 생성자 말 그대로 예를 들면 생각해봐요. 지금 뭔가 숫자 3개가 들어있는 프라이어리티 큐가 있다 칩시다. 예를 들면 뭐 1, 뭐 3, 2 이런 순서대로 들어있는 배열에 1번째 칸부터 들어있는 프라이어리티 큐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얘 4번을 만들고 싶다라는 건 달리 말하면 16칸 잡은 다음에 요 각각의 칸에 복사 생성자 적당히 while문 돌린다든가 하면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값을 가진 완전히 새로운 엘리먼트들을 복사 생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똑같이 프론트 하면 1 나올 것이고 여기도 프론트 하면 1 나올 거란 말이에요. 동일한 엘리먼트들, 동등한 엘리먼트들이 들어있는 완전히 새로운 컨테이너 하나를 만드는 생성자가 복사 생성자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동 생성자, 얘는 이제 r밸류 레퍼런스 하나 받는 버전을 여러분이 만들어 둬야 됩니다. 이 이동 생성자는 말 그대로 우리 양도를 받는다라는 느낌이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생성자를 호출한다라는 건 새로운 프라이어리티 큐 덩어리 하나를, 오브젝트 하나를 만든다는 거예요. 컨테이너 하나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걔를 만들 때 재료로 이미 살아있는 다른 프라이어리티 큐를 밀어 넣은 겁니다. 여기 있는 거 네가 알아서 뜯어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는 당연히 배열 이미 얼로케이트 잘 돼 있을 거고요. 엘리먼트들 잘 살아 있을 거예요. 원래 걔 거였는데 이제는 걔 거를 내 거로 만들어 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걔는 이제 내가 뜯어갔으니까 이제 엘리먼트 0개짜리 프라이어리티 큐가 되도록 마지막에 정리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 파괴자는 이전에도 적혀 있었고, 그 다음에 여전히 막혀 있는 애들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얘는 일단 이번 과제에서도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스택은 필요 없으니까 Q만 살려놨어요. 우리 과제의 Q 구현체는 일단은 걔는 컨테이너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Q 두 가지 버전, 그 다음에 DQ 제공해야 되고 프론트 두 가지 버전 제공해야 된다. 대충 돼 있고, 그 다음에 프라이어리티 큐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우리가 프라이어리티 큐는 당연히 큐의 기능들을 다 제공해야 됩니다. 인큐, DQ, 프론트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잠깐만, 여긴 지금 설명을 적고 저장을 안 하고 제가 올렸었나 봐요. 아무튼 간에 요 밸류 컴페어, 달리 말하면 그 누가 우월하고 누가 우월하지 않냐를 재기 위한 뭔가를 내부적으로 다룰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형식 이름 밸류 컴페어가 존재해야 돼요. 얘는 조금 이따 같이 한번 구경해 볼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런 컴페어를 써서 두 개의 엘리먼트를 비교했을 때 성공적으로 부울 형식 값이 나와야 됩니다. 그 정도까지 지금 잡혀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myheader.h를 가보시면 my priority queue 해가지고 구주체 정의체가 미리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요거 두 개는 이전에도 있었을 겁니다. 과제 넘버원에도 동일한 두 줄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밑에 하나가 지금 그 형식 이름을 노출하기 위한 유징 선언이 하나가 추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value compare라는 이름 제공해야 된다고 하니까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기본적으로 그 표준 작으면 우월한 것이다를 의미하는 걸 현재 세팅을 해놨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버전은 작은 친구, 그러니까 가장 작은 친구가 1번째 칸에 앉아있게끔 만드는 그런 느낌의 버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내려가 본 다음에 이 템플릿 버전으로 고치는 거 보여드릴게요. 내려가서 본 다음에 뭐 이런저런 거 설명 있고, 그 다음에 그 밸류 컴페어 형식 멤버 변수 하나 마련해 놓고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생성자 보시면 그 allocator 만들고, 그 다음에 alloc.allocate 해가지고 지금 기본 세팅은 16칸만큼을 미리 잡아둡니다. 그 다음에 카운트는 처음에 0으로 두고 스타트 할 거고, 컴페어도 일단 기본 생성자로 만들어 두고 스타트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복사 생성자랑 이동 생성자 정의를 일단 적어놨어요. 중괄호 내용물은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새로운 프라이어리티 큐를 만드는데 견본을 지금 인수로 주는 거예요. 그 내용물이랑 똑같은 동등한 애들이 담겨 있도록 세팅해 놔라와 같은 느낌으로 주는 겁니다. 나는 당연히 저 원본 프라이어리티 큐 오브젝트를 건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컨스트로 막혀 있는 컨스트 레퍼런스로 주니까 이상한 짓은 하면 안 되는 거고, 당연히 오류 뜰 겁니다. 이상한 짓 하면 안 되는 거고, 여러분은 거기에 지금 몇 개가 담겨 있냐를 파악을 해서 내 16칸, 새로운 16칸에 1번째 칸에 적절한 거 복사 생성해서 엘리먼트 만들고 등등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동 생성자 같은 경우는 얘는 자, 위에 거 먼저 보고 올게요. 복사 생성자 같은 경우는 그래요. allocator 새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 그래서 그 16칸만큼을 잡아둡니다. 그 다음에 카운트는 처음에 0인체로 스타트 하도록 해놨어요. 그 다음에 컴페어도 똑같이 기본 생성자로 만듭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기본 생성자랑 일단 첫 줄은 비슷해요. 여기 안에서 여러분 이제 while문 같은 거 적어가서 반복 흐름 구성해가지고 엘리먼트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사본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이동 생성자 합시고 알밸류 레퍼런스 받는 버전은 allocator는 정상적으로 만들어요. 근데 이 데이터 부분 보시면 자, 위에 거랑 비교해 볼게요. 위에는 나만의 새로운 16칸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러지 않고 있어요. 저 친구의 데이터 포인터 값을 그냥 복사해 갖고 옵니다. 저 친구한테 잡혀 있었던 16칸을 이제 내가 쓰겠다라는 의미예요.
그죠? 데이터 대괄호 1 하면 그게 프론트인 거잖아요, 현재. 그런 느낌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나는 저 친구가 3개 들고 있었으면 이제 내가 3개를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감안해서 카운트도 저 친구의 카운트 값을 인트 값을 복사해 갖고 받아올 거예요. 그다음에 컴페어는 여전히 기본 생성자로 들고 올 거고, 이 친구는 그러면은 의미 관점에서 저 친구의 데이터랑 내 데이터가 현재 똑같은 겁니다. 메모리 위에 똑같은 16칸을 지금 공유를 하고 있는 셈이에요. 근데 이동 생성자는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저 친구가 갖고 있던 거를 이제 쓸 수 있어요. 지금 뜯어오는 건 잘했어요. 여러분이 이 이동 생성자 중괄호 안에서 하는 거는 저 친구는 이제 원래 본인 거였던 걸 못 쓰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저 친구한테 새로 16칸짜리 비어있는 걸 얼로케이트 해주고 저 친구의 카운트를 0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걔는 마치 그냥 텅텅 빈 채로 다시 태어난 것 같은, 지금 후두부를 한 대 가격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아무도 없네 이렇게 이제 다시 부활을 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 친구 마무리 정리해 주시는 게 요 이동 생성자 중괄호 내용물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원래 저 친구가 3개 들고 있었어요. 내가 이동 생성을 받는 입장이다라면 이제 내가 3개를 갖고 있는 거고 저 친구 주머니엔 0개가 들어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3개의 엘리먼트는 별도의 추가적인 생성자 호출 그런 거 있지 않고 메모리 그 자리 그대로 통째로 이제 내 소유가 된다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거 파괴자 부분은 그 마이스택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그냥 싹 다 죽여버리시면 됩니다. 이제 힙 프로퍼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전부 다 죽여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곧 아예 컨테이너째로 이제 날아갈 예정이니까요. 그 다음에 디얼로케이트 하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큐 함수 정의 2가지 버전, 그 다음에 DQ, 그 다음에 프론트 등등이 지금 마른 데이터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다가 내용물 채워갖고 진행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 과제 넘버원 아직 안 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일단 과제 넘버원 해서 일반적인 Q에 인Q, DQ, 프론트 먼저 해보시면 걔나 얘나 사실상 차이가 없구만. 복사 붙여넣기 하고 조금만 고치면 바로 프론트는 완성될 것이고 등등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아무튼 일반적인 Q랑 다르게 얘는 프라이어리티 Q고 인Q랑 DQ 할 때 항상 맨 뒤에다가 새로 만들고 맨 뒤에서 파괴를 할 거니까 얘는 이제 카운트 하나만 들고 다니면 돼요. 그 다음에 프론트 호출하면 무조건 1번째 걸 주면 됩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이제 어쩌면 마이스택에 더 가까운 형태로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하시게 될 거예요. 일단 걔는 그거대로 해두고 요 위에 거를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거를 샵디파인 어쩌고 저쩌고를 여러분이 주석을 풀면 그러면 이제 원래는 이게 템플릿 어쩌고가 묻어있지 않은 그냥 무조건 작으면 이기는 버전 고정되어 있는 거를 쓰는 테스트를 진행을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충 어느 정도 잘 된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된 다음에 얘를 주석을 풀고 2가지 부분을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요 주석을 풀면 이제 요 스트럭트 마이 프라이어리티 큐는 이제 구조체 템플릿이 됩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my priority queue 나는 요거를 int 버전, int 다루는 용도로 쓰고 싶어요. 와 같은 식으로 마치 벡터 한 다음에 int 버전, 더블 버전 여러분이 자유롭게 고를 수 있게 그렇게 여지를 남겨두는 거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요 뒤에다가 이제 나는 레스 작은 애가 이기는 게 아니라 그레이터 큰 애가 우월하도록 하고 싶다라면 그 대결 조건, 컴페어 조건 뭐가 우월한 거냐를 판단하기 위한 걸 자유롭게 여기다가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다가는 이제 얼로케이터인가 뭔가를 여러분이 지정할 수 있는데 얘는 보통은 굳이 여러분이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보시면 여러분 벡터 써본 적 있다 그랬잖아요. 이 벡터도 사실은 std 콜론 벡터 하면 이 친구도 사실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를 수 있게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물론 벡터는 컴페어를 내부적으로 하는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작은 게 우월한 걸로 할 거냐,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선택지로 제공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인트 벡터 하고 싶다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다가 이제 얼로케이터 여러분이 원하는 거, 커스텀 얼로케이터 쓰고 싶다라면 뒤에서 한 번 더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마이 프라이어리티 큐도 걔랑 비슷하게 엘리먼트 형식을 뭘로 할 거냐, 밸류 타입을 뭘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내부적으로 컴페어를 하니까 컴페어 규칙을 지정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벡터랑 비슷한 느낌으로 얼로케이터도 여러분이 커스텀 버전 쓸 수 있게 제공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이 봐봐요. 저 사람이 마이 프라이어리티 큐 해서 이걸 내가 더블 버전을 하겠다라고, 그 다음에 이제 밸류 타입 하면은, 그러면 더블 버전 마이 프라이어리티 큐의 밸류 타입은 당연히 더블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그걸 바라고 지금 꺽쇠 안에다 넣어놨을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밑에는 되게 답정너 같은 느낌으로 밸류 타입은 무조건 마이 인티저예요 이러고 자빠져 있는 부분을 주석 처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주석을 풀어주시면 이제 깔끔하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지금 꺽쇠에 처음 집어넣은 거, 두 번째 집어넣은 거, 세 번째 집어넣은 거 각각을 이름을 적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 사람이 맨 처음에 정한 거를 내가 밸류 타입이랍시고 노출을 하겠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밸류 컴페어라고 되어 있는 거 역시나 담아갖고 노출하겠다,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이름을 여러분이 밑에서 일관적으로 적는 한 여러분의 마이 프라이어리티 큐는 사용자가 고른 형식 값들을 엘리먼트로서 담는 우선순위 큐로서 쓸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블 형식, 인트 형식, 마이 인티저 형식 전부 다 지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되는 거는 뭐 지금 여기는 일관적으로 잘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추가로 선언을 적을 일은 아마도 없을 테니까 이 두 가지만 주석 풀고, 얘 지금 두 가지 에디션 위에 거 주석 처리하고 밑에 거 주석 푸는 것만 하면 템플릿 버전으로 얼마든지 둔갑시키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얘를 하면 단점이, 얘를 하면 우리의 비주얼 스튜디오가 뭐 이런 거 열심히 우리가 골라가면서 지금 여러분 코드 작성할 거란 말이에요. 한번 볼게요. 뭐 얼록 점 한다라든가 하면, 원래는 여기서 얼록 점 하면 얼로케이트, 디얼로케이트 이런 식으로 자동 완성을 예쁘게 잘 해줬거든요. 근데 이게 템플릿 버전으로 해두면 이 자동 완성을 이 친구가 한 방에 그냥 평소처럼 잘 해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단은 템플릿이 아닌 버전으로 쭉 진행을 해주세요. 그럼 과제 넘버1이랑 동등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마치 여기서 얼록점 하면 그때 봤던 바로 그 자동 완성 목록 같은 것들이 그때그때 예쁘게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은 마이 인티저 전용, 그 다음에 작으면 이긴다 전용으로 해서 테스트 한번 돌려보시고, 그게 성공적으로 컴파일 되고 실행되는 거 확인한 다음에 마지막 아까 전 얘기했던 그 주석 풀고 묶고 하는 거 그것만 살짝 해주시면 여러분의 마이 프라이어리티 큐가 얼마든지 템플릿 버전으로 둔갑하게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템플릿 버전 잘 고쳐갖고 진행하시면 무리 없이 제출 가능을 띄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함수 정의, 그 다음에 생성자 정의 2개, 파괴자 정의 하나, 내용물 채워서 제출하시면 돼요. 지금은 당연히 오류가 뜹니다. 내용물 정상적으로 적지 않았기 때문에 꺼지라고 하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면 설명이 끝나고, 쉬운 거부터 하면 좋겠죠. 프론트 먼저 해두고 딴 거 신경 쓰면 뭐 나쁘지 않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 .pdf 파일에서 같이 살펴봤던 거 구경해 보면서 진행해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혹시나 궁금해할 수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과제 지금 몇 명 냈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려 아직도 9명이 냈어요. 10월 29일까지 마감입니다. 나는 왜 이거 마감을 이렇게 길게 잡아놨지? 10월 29일이면 시험 당일이잖아요, 중간고사? 과거에 나는 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선량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무튼 낙장 불입의 대원칙에 따라서
과제 넘버1 여기서 지금 하고 저한테 도움 받아가면서 제출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오늘 여유 시간 한번 같이 구현의 세계에 잠깐 빠져보고 집에 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설명을 일단 이 정도로 해두고